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샵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얘의 영어 단어가 뭘까요? 영어 단어는 attribute입니다. 그냥 제가 이제 발음할 때 attribute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래서 attribute는 프로퍼티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화된 단어로는 attribute를 특성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속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특성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특성에 대해서 한 줄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요 단어, 요 문장이 딱 마음에 드네요. 특성은 프로그램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 문장이 다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에서 한 번 정도 내용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특성에 대해서 한 줄로 정의해보면 뭐다? 특성은 프로그램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합니다가 이게 바로 특성이라는 거예요. 특성은 프로그램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조금 또 다른 단어로 하나 더 그 설명을 드려보면 데코레이터와 어노테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말이 어렵네요. 예. 데코레이터,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다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 단어 자체가 뭐 그냥 단어 그대로인데요. 좀 데이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그래서 데코레이터와 어노테이션은 성격을 가집니다. 데코레이터도 뭔가 꾸며주는 거고요. 이제 어노테이션도 뭔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 이제 그 C샵의 특성은 뭐 그냥 굳이 그냥 순 우리말로 하면 꾸밈자, 꾸며주는 거. 뭐 꾸밈자라고 단어 쓸까요? 요 단어가 있는지 꾸밈자. 자,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꾸밈자라는 거에 대해서 영어 단어로 이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한번 해보면 말 그대로 데코레이트 하는 겁니다. 데코레이트 하는 거고요. 또는 describe 하는 거고요. 설명하는 거고요. 코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하는 거고요. 얘를 선언적으로 어떤 이제 그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C샵의 특성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얘를 C샵의 여러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C샵의 여러 구성 요소들의 추가적인 정보, 인포메이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C샵의 특성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그냥 어떤 이제 C샵의 특성,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살펴보기 전에 약간 그 이제 카테고리를 구분해 보면 내장된 단넷에 내장되어 있는 특성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사용자 정의 특성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넷에 내장되어 있는 특성 중에서는 그냥 거의 뭐 그냥 교과서다운 거, obsolete라는 이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다뤄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onditional 특성 같은 경우를 다뤄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등등등 할 때 뭐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어노테이션 또는 데코레이터란 단어가 특성하고 잘 맞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특성은 여러분들이 그 어트리뷰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것도 이제 이미 있는 기능들을 이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경우 사용자 지정 특성 같은 경우는 애트리뷰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무엇인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C샵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C샵 인터랙티브에서 간단하게 코드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한 뭐 올드 멤버란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콘솔.write 라인을 사용해서 뭐 그냥 단어 그대로 올드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올드 멤버란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new member란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method member method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두 개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올드 멤버란 이름의 메서드를 출력해 보면 잘 실행이 돼요. 뭐 new 멤버란 이름의 메서드를 실행해도 역시 잘 실행이 된다는 거죠.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특성을 하나 붙여볼게요. 내장되어 있는 특성을 하나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만? 올드 멤버에다만 특성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되어 있는 메서드 중에서는 그 어트리뷰트 특성에 대해서는 대괄호 열고 닫고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 메서드에 대해서 대괄호 열고 닫고 사용해서 꾸며주자. 뭐 이렇게. 그러면 뭐를 꾸며줄 거냐면 요거에 대해서 요 올드 멤버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그냥 오래됐다, 구식이다. 그 단어 그대로.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obsolete라는 이름의 특성, 내장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obsolete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 얘 메서드는 메서드 정의 앞에다가 obsolete라는 이름의 특성을 붙여주게 되면요. 이 단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단어 그대로 얘는 구식이다, 오래된 거다, 오래된 멤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이제 올드 멤버를 다시 구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올드 멤버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다시 한번 호출하려고 합니다. 엔터 쳐서 호출하면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요. 밑줄이 하나 가네요. 그래서 밑줄이 가서 어떠한 그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냐면 마우스 올려볼까요? 올드 메서드가 어떻게 되나? obsolete라고 해서 얘는 구식입니다. 네, 사용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제 해놓고요. 이제 obsolete는 추가적인 어떠한 그 메시지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메시지 붙여줬는데요. using new member method라고 이렇게 그 새로운 이제 그 new member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올드 메서드에다가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드 멤버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다시 한번 호출해주면 역시 실행이 되는데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떻게 된다? 얘는 이제 obsolete하니까 구식이니까 새로운 멤버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하자. 그러면 뭐 new 메서드는 실행하게 되면 new 멤버라는 이름의 메서드 실행하게 되면 잘 되는데 얘는 어떤 경고창이 뜨지 않고요. 올드 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죠. 오류.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시 이걸 만들어 줄 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를 준다? 이제 불 타입 에러를 낼 거냐? 에러를 할 거냐? 이제 여기다 true를 주게 되면 에러를 내주는 거고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 false를 주게 되면 에러 대신에 경고만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성에다가 설명을 좀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old member를 호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에러가 아예 발생하네요. 대신 using new member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obsolete 같은 경우는 true까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강제적으로 버전업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만의 어떤 라이브러리라든가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제 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특정 멤버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기존에 사용하던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지울 수는 없고 새롭게 만든 걸로 이제 옮겨가게 하고자 한다. 약간 강제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obsolete라는 이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메서드 같은 경우인데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경고를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경고 대신에 이 메서드를 사용했었으면 뭐 처음에는 경고만 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제 프레임워크 버전이 올라가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경고가 아닌 아예 바꿔라. 이렇게 강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에 obsolete 같은 내장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멤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데코레이트 추가적인 어떤 메타데이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sort order라는 이름의 열거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sort order라는 열거형이 보니까 단넷 쪽에서 요 단어랑 똑같은 열거형을 쓰는 그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얘를 써도 상관없는데요. 단넷의 고유 이제 단넷의 어 이제 API 중에서 소트 오더라는 이름의 열거형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단넷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단넷에 소트 오더가 있기 때문에 얘는 쓰지 않고요. 대신 단넷에 없는 단어, 없는 이제 단어를 사용해서 오더 옵션을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소트 오더를 만약에 누군가가 소트 오더라는 이름의 열거형을 사용했다. 그러면 오브솔리트 특성에서 소트 오더 열거형 대신에 오더 옵션 열거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 경고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오더 옵션이라는 의미의 열거형을 사용하게 이렇게 옮겨오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용되고 있는 게 있고요. 얘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버전업이 2번 이상 됐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트루 값을 줘가지고 두 번째 매기 변수를 트루 값을 줘서 얘를 혹시나 사용하게 되면 에러를 내게 해서 얘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브솔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라이브러리 구성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얘를 만약에 사용했다 하면 경고창이 뜨는 거죠. 오더 옵션 열거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경고창을 띄우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내장되어 있는 특성 하나만 더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이드한 그냥 디버그 메서드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것도 그냥 한 줄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해주고요.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디버그 메서드 대신에 릴리스 메서드라고 하고요.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 그냥 평상시 표시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나서 만약에 메인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디버그 메서드를 호출해요. 디버그 메서드를 이제 디버그 인터랙티브가 아니죠. 자, 디버그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그 다음에 릴리스 메서드도 호출해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개 다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 얘도 실행이 되고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 실행이 되겠죠. 자, 얘를 먼저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 둘 다 아무런 제약 없이 다 그냥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디버그 메서드에다가 특성을 하나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성을 적용하냐면 대괄호 닫고 이렇게 컨디셔널 해서 컨디셔널이라는 이름의 특성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이라는 이름의 특성은 어느 네임스페이스냐면 이제 타이핑해 놓고 컨트롤 다 찍었을 때 어느 네임스페이스 시스템 다이아그노스틱스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고요. 이제 컨디셔널이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해 주는데요. 얘는 매개 변수로 컨디션 스트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디셔널을 디버그 환경에서만 얘를 표시를 해라.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코드를 프로젝트 환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요.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켰는데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 이렇게 뜨네요. 이게 틀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버그 환경이긴 하지만요. 컨디셔널은 디버그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이제 표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자, 실행시키게 되면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 릴리스 환경에서 표시하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디버그라고 해놓으니까 디버그 환경에서 표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를 디버그 환경이 아니라 릴리스 환경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릴리스 환경을 변경하고요. 다시 이제 얘는 디버그로 돼 있잖아요. 릴리스가 아니라
지금 제 거에는 메인 메서드 여러 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잠깐 프로젝트 옮겨갈게요. 잠시만요. 잠깐 다시 디버그 모드에서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오고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요. 다음에 릴리스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다시 실행. 자, 다시 실행시켜 보니까 이렇게 디버그 모드에서는 이제 디버그 환경에서 표시 디버그란 이름의 특성이 이제 컨디셔널 특성이 적용된 거에서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안 돼 있죠. 왜? 지금 릴리스 모드로 실행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컨디셔널 특성을 여기다 놓고 릴리스 모드에다가도 릴리스라고 주고요. 실행시켜 보면 얘는 릴리스 모드에서만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 디버그 모드에서만 표시가 되게 된다는 거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보면 릴리스 모드에서는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다시요. 디버그 모드로 해놓고 다시 한번 실행. 자, 다시 한번 실행하니까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 이렇게 이제 디버그일 때는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 릴리스일 때는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 이렇게 컨디셔널 특성을 사용해서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특정 메서드 같은 경우에 대해서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할 거냐 뭐 아니면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할 거냐 이러한 어떤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릴리스 이제 디버그 환경이지만 그냥 릴리스는 표시를 해주고 싶다면 위에다가 샵 디파이너를 사용해서 릴리스라고 주게 되면 현재 디버그 모드이지만 현재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할 때 얘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게 이렇게 샵 디파인으로 뭐 릴리스 또는 디버그를 따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자, 둘 다 실행되고요. 첫 번째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되는 거는 디버그 조건에 의해서 이 디버그 환경에서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릴리스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 요거 샵 디파인 구문으로 사용해서 전처리기 지시문을 사용해서 릴리스를 따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요것도 실행시켜서 디버그 환경에서만 표시, 릴리스 환경에서만 표시 둘 다 표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디셔널이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메서드 앞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붙이는 거 모양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 앞에다 붙여도 되는 거고요. 앞에다 붙여도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13번 라인처럼 많이 붙이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앞에다 붙이는 경우는 13번처럼 많이 붙이는데 어떤 특정한 매개 변수에 붙일 때는 그렇게 매개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열고 닫고로 특성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뭐 15번 라인처럼 이렇게 특성을 특정한 매개 변수 앞에다 붙여주는 형태대로도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브솔리트라는 이름의 내장된 특성하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이라는 이름의 내장된 특성 이 두 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대괄호 열고 닫고로 어떠한 특성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이미 내장되어 있는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특성을 사용자 지정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C샵의 특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성 저런 식으로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메서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데코레이션 무엇인가를 꾸며주는 거구나 보충 설명을 해주는구나 보충 기능을 해주는구나 메타데이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특성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성 오브솔리트하고 컨디셔널 두 가지 특성을 한번 사용해 봤고요.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